평생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왜 나는 항상 오해받는지.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이 문제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말 못할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가장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사상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심리적으로 해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해라는 개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내려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미덕으로 가르쳐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칼 융은 이 지점에서 다소 불편한 멈춤을 제시한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강력한 충동이 항상 의식적인 미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충동은 무의식에 조용하지만 끈질긴 강박에서 비롯된다. 이해하려는 욕구가 바로 그런 예이다. 융은 임상 관찰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필연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성은 종종 자신의 내면 세계의 혼란을 달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는 마음은 사실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다. 타인의 의도, 두려움, 약점을 이해하게 되면 통제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통제력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한다. 이해하는 것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종종 이 둘을 연결시킨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이해하면 그들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이 간과될 때 이해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공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정신적 경계 상태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행간의 의미를 읽고 목소리 톤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선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융은 이를 고도의 지각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위협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주의가 항상 외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심리적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억압된 두려움을 감지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직면하지 못한 것을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무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해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집단 무의식과의 과도한 접촉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내용뿐 아니라 타인의 내면 세계와도 지나치게 융합됩니다. 그 결과는 미덕이 아니라 정신적 소진입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감정적 부담으로 변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침묵, 모든 거리를 해석하게 됩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무의식적 공감은 개인을 지치게 합니다. 이해하려는 욕구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능력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종종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융은 특히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종종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생존을 위해
타인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누가 언제 화를 낼지, 누가 언제 물러날지, 어떤 침묵이 위험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에는 방어 기제였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아무런 의문 없이 계속 작동한다면 개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어른처럼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직관적 능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필수적인 것들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전략을 현재의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인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관계에서조차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점차 내면의 자유를 좁혀갑니다. 칼 융은 이해력을 이중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적절한 한계 내에서의 이해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만 제어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인격을 훼손합니다. 융은 임상 연구에서 특히 주변 사람들의 감정, 의도, 억압된 측면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흔히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심오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묘사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심리적 내용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 세계뿐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적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지점에 이르면 이해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인의 감정적 긴장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용어로 지나친 이해란 무의식과의 지나친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고 억압된 것을 느끼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갈등을 직관적으로 알아챕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월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당신은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이전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인식이 증가할수록 정신적 소음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기서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의식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과 접촉할 때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선택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피곤함을 느낍니다. 융의 사례에서 이는 종종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지칩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내면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변했는지, 누구의 얼굴이 긴장했는지, 누구의 말이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지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통제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계속되지만 내면에서는 말없이 피로감이 커져갑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잉 이해의 또 다른 위험성은 정체성 붕괴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의 심리적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자신의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것일까? 이 생각은 내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감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내면 갈등일까?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지면 자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융은 특히 예민하고 직관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너무 잘 이해한 나머지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잉 이해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융은 여기서 날카로운 경고를 합니다. 모든 심리적 능력은 의식적인 경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병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능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이 능력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해는 더 이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는 욕구는 내면에서부터 사람을 잠식하는 강박으로 변질됩니다. 융에 따르면 위험은 이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피로가 만성화될 때에야 비로소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융은 과도한 이해의 위험성 중 가장 교활한 측면 중 하나로 보이지 않는 자기 희생을 꼽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뒤로 미룹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조차 쉬지 않고 물러나야 할 자리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물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중심을 잃는 행위입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휘둘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감정적 무감각이나 갑작스러운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억눌린 피로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이해는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개인 모두를 약화시킵니다. 융의 해결책은 급진적이지만 명확합니다. 바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감각화와는 다릅니다. 심리적 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흡수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해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다시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심리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문턱은 개인이 무엇을 인지하느냐가 아니라 인지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감지하지만 이러한 인식들을 의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해하려는 시도와 구분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대개 외부로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마음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향하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고 설명을 만들어내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반면 구분하는 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먼저 이 느낌, 이 생각, 이 긴장이 정말 내 것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심리적 공간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구분을 혼동하지만 융은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공감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고 구분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 구분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공감은 접촉을 만들어내지만 구분은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서 이러한 상황은 종종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해요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분별력이 미발달된 사람은 선의의 의도로 자신을 소모합니다. 타인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타인의 두려움을 달래려 애쓰다 자신의 불안감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균형이란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줘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융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면 공감을 의무로, 이해를 책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분별력 발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맞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무관심이나 이기심으로 인식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을 잡는 사람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이 점에서 개성화 과정을 상기시켜줍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입니다. 누구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로 관계를 맺을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관계에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들의 내면을 파고들려 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정신적인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신호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평온해집니다. 초연함을 통해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를 인식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융이 던진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짐은 내 것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심리적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비로소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철수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관계에서 정말로 이해해야 했던 것은 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공감이 간다면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단순한 소통을 넘어 내면의 성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깨달음은 공유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융은 초연함을 배우는 사람이 타인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의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감정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직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언제 들어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며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서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간섭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해지며 내면의 균형이 더욱 깊어집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사람이 자기 중심을 잡게 되면 타인에게 더욱 솔직해집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연함이 주는 진정한 해방의 힘이 드러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이면서도 심오한 영향력을 지닌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억압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삶의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두려움, 질투, 분노, 죄책감, 권력욕, 나약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에서 배제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타인의 그림자를 인식했을 때 그 그림자를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직관과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억압된 측면을 즉시 감지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듣고 부인하는 것을 감지하며 직면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내가 이것을 봤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해.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림자를 보는 것과 그림자를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융은 이 차이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어두운 면을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그림자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감과 책임감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결하려 애씁니다. 상대방의 억압된 감정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서는 이를 강렬한 내면의 무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피곤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피로는 경험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건강하게 소통하려면 의식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되 그림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를 알아차리되 삶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어둠이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감지하는 다른 사람의 내면 갈등일까? 융은 이러한 혼합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지면 방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림자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나는 강인해. 나는 이해해. 나는 해낼 거야. 이러한 문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것은 억압된 피로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와의 과도한 접촉은 감정적 무감각이나 갑작스러운 단절을 초래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닫거나 아무것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두 극단 모두 의식적인 경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분명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에 빛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그 빛을 끊임없이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심리적 건강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융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림자를 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진실해집니다.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생기면 관계 속에서 묘한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침묵을 메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심리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문턱입니다. 그림자를 인지하지만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어둠에서 벗어난 마음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버리는 것이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월감이나 구원자 역할을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둠에 맞설 책임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심리적 경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제자리에 두는 사람은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의식적인 위치 설정입니다. 융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어둠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 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짐 중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성숙해짐에 따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항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기 자신만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거나 위로하거나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이 상대방의 내면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적 균형만을 해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잘못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하고 거리를 두면 죄책감을 느끼고 물러나면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은 집단 무의식이 개인에게 가하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사회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무한한 공감 능력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융은 무한한 공감을 미덕이 아니라 위험으로 봅니다. 한계가 없는 심리적 기능은 결국 개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유는 초연함이나 무관심, 무감각이 아닙니다. 자유는 선택입니다. 누구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연결될지 아는 것,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에서 물러날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적은 사람들과 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관계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심리적 성숙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대립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손실이 아니라 일종의 제거 과정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맺은 유대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지 과거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이러한 관계는 변형되거나 붕괴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개성화의 필연적인 대가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이득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설명을 만들어내고 정당화를 찾으려는 내면의 목소리가 느려집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복잡성을 알아차리지만 해결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모든 긴장이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감이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융의 자유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면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은 세상과 더욱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정신처럼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열려 있으면 지치고 무뎌지며 결국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선택은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이는 성숙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 삶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해를 포기하는 것을 관계 단절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심리적으로 정반대가 아닙니다.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주의가 끊임없이 외부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 행동의 이유, 숨기는 것, 억누르는 것, 마음이 이러한 질문들에 사로잡히면 정작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타인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중심을 잃은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성숙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분석해도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지혜는 이러한 현실과 싸우지 않는 데 있다. 이 시점에서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타인의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파헤치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게 된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관계를 더욱 진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는 죄책감이 아닌 자각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사라진다. 융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다.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과거의 역할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사람이 변하면 이러한 역할은 무너진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심리적 정화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더 적지만 더욱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개인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한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이 더 이상 끊임없이 분석을 만들어내지 않을 때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온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욕구,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자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솔직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더욱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어둠과 싸워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더욱 차분하고 솔직하며 지속 가능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융에 따르면 자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자각에 도달한 사람에게 삶은 더욱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설득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은 개인이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에 선 사람은 외부 세계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누구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융이 말했듯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처럼 심오한 심리학과 융, 심리학에 기반한 콘텐츠를 통해 저희와 함께 여정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내면의 여정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